국제 유가가 신년 들어서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월 3일에 배럴당 73.9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말입니다. 이게 작년이죠. 11월 15일만 하더라도 67.02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에 71.72달러까지 올라가더니 1월에 들어서서는 확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월 대비해 보면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 2.1%가 올라갔습니다. 예. 뭐 고점 86.91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4월 25일에 그랬거든요.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두바이유도 0.9%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76.67달러가 배럴당 기록하고 있다는 거. 북해산 브렌트유도 0.8% 올라가고 있다는 거. 76.51이 된다는 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전쟁이 더 격화된 것도 아닌데 이게 유가가 쭉쭉쭉쭉 올라가 주니까 중국 경제가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중국은요. 적어도 2025년에 1조 위안 정도 또 푼다고 하잖아요. 경기 부양 1탄, 2탄, 3탄에 이어서 이제 4탄까지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 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일시적 급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자재도 올랐습니다. 원자재도 지금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 보면 99.61입니다. 이게 100으로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원자재가 24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게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인데 여기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꼭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꼭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에 지금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에서는 돈을 푼다고 하니까 일단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고는 있으나 지금 중국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1%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중국의 내수는 시원치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보이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한민국은 환율이 고환율이잖아요. 고환율인데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안 그래도 말입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다행이다 하는데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우리 물가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에 1.9%까지 올라갔잖아요. 일반적으로 물가라는 게 2%가 기준선입니다. 2%가 기준선인데 이제 2%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빠졌죠. 저는 나빠졌다고 봅니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에서부터 유가까지 다 올라가니까 우리 물가에는 또 자극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도 생기겠구나. 우리 경제가 나쁜데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